해주세요. 제 혹시 여기 다 외국 분들이신가요? 자, 좀 당겨주세요, 앞으로. 자, 오늘의 북모닝 책은 뭔가요? 소수죠. 근데 제가 몰입책을 읽고 있어요, 몰입책을. 근데 제가 몰입책을 뭐 계속 이렇게 북모닝을 할 건 아니고, 저희 선바지하고 올라왔는데, 왜 제가 몰입책을 들고 왔냐면, 저번 주에, 저저번 주에, 김태형 그룹장님이 몰입책을 한번 봐라. 오케이. 근데 제가 그때 소설책을 거의 다 읽을 때쯤이어서 다른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몰입책을 봐야겠다. 그래서 그날 바로 주문을 했죠. 근데 몰입책을 제가 오늘 딱 처음 봤는데 몰입책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그 좀 잠깐 읽어보면 아침에 저 선마디입니다. 그 아프리카의 초원을 거닐다가 사자와 마주쳤다고 하자. 이때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을 것이다. 이 상태가 바로 몰입이다. 그러니까 몰입 상태에서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을 발휘하는 비상 상태가 발동한다. 저는 이 몰입책을 왜 제가 이걸 말씀드렸냐면 어, 한 가지에 뭔가 몰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의 비슷할 수 있지만 좀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게 저는 몰입이라 생각해요. 저는 저희가 내추럴리 사업도 하지만 이 북모닝이라는 시간이 왜 마련되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몰입에 대해서 한 가지의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게 지적 능력하고 몰입하고 상관이 없답니다. 지적 능력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 독서에 대해서는 이주희 사장님이 이 굉장히 많은 몰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그 작년에 그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어야겠는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책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생각만큼 책에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환경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제 주변 환경에 책을 읽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생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책에 눈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저도 한 약 6개월 정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앞에 있습니다. 앞을 봐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6개월 동안 책을 몇 권 읽었냐면 26권 읽은 거예요. 26권. 올해 50권인데 딱 절반 읽었잖아요. 근데 저도 한 6개월 읽으니까 약간 권태기가 왔어. 처음에 그 열정이 좀 사라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주변에 독서를 좀 굉장히 몰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럼 저는 한 3개월 정도 읽다가 아휴 뭐 굳이 또 읽어야 되나? 라는 생각했을 것 같은데 주변에 몰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독서광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6개월 후에도 제가 이 책을 읽지 않을까. 제 올해 목표는 50권입니다. 근데 아직은 저는 이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짜라고 생각해요. 초보. 왜냐? 똑같은 우리가 수어서 책을 읽잖아요. 어떤 사람이 읽었을 때와 몰입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 읽었을 때와 저는 그 내용, 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여기서 굿모닝을 해봤지만, 어, 저도 다른 사람이 했었던 굿모닝 들어보면, 그래. 내가 이 부분은 전혀 캐치 못했는데, 저 사람은 좀 더 이 책에 몰입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몰입 책을 들고 오면서 오늘 그 굿모닝 해주실 이주희 사장님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몰입책에 대한 내용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이제는 소수 시대 이 책에 몰입하신 이분은 과연 어떤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분모해 주실 이주희 강사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주희 MP입니다. 수소수 시대 필독서인데 몰입책을 홍보를 하고 가셨네요. 네, 몰입하라는 말씀이시겠죠? 네, 오늘은 이제는 수소수 시대 5장에서 8장까지의 시간입니다. 다 읽으셨죠? 대답 없어. 다 안 읽었어요?
그럼 읽으신 분이 오늘은 참 유리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 일명 다인 골든벨 OX 퀴즈 해서 최후의 1인께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읽으셨다면 퀴즈를 잘 맞추실 거고 안 읽으셨다면 그냥 응원단이겠죠? 응원단. 네. 그래서 근데 5장에서 8장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우리가 왜 PPT에서 세대 뭐 사대 명수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물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작은 단락을 해서 한 사람씩 좀 읽어보시고 그 부분에서 나는 이거를 사업적으로 한번 숙지를 해서 잘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의견까지 내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5장을 보시면 5장 펴시면은 처음에 102페이지에 그 위에 파란색 글씨로 소제목이 있잖아요. 그 소제목에 있는 부분을 다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래서 이쪽이 1분단으로 일단 해서 우리 채연 사장님부터 해서 나오셔가지고 두 분씩 나와서 대기하셨다가 채연 사장님이 수소의 비밀 요거 부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현지 사장님께서 그 다음 부분 있죠? 그 다음 부분에 유명한 약수는 가능한 현장에서 마셔라. 네, 이 부분 읽어주시고 그 옆에 우리 서현 사장님이 수소가 없는 물과 수소가 풍부한 물, 요 부분 나와서 읽어주시고 이제 읽어주신 분은 일단 요 세 명 그 뒤에 그 다음 분들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나서 요 내가 읽은 부분에서 내가 요거는 기억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이제 생각을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채은 사장님부터 자 나오셔서 또랑또랑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소는 생물을 구성하는 유전자의 본체, DNA의 필요 불가결한 원소이다. DNA는 두 개의 기본이 동일축을 중심으로 나선을 그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리본에는 아데닌, 시토닌, 구아닌, 티민 이 네 종류의 염기가 튀어나와 있다. 이 네 종류 중 아데닌과 티민, 시토닌과 구아닌은 각각 서로 결합하여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 결합 부분에 관계하고 있는 것이 수소 원자이다.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들고 있는 이 결합은 수소 결합이라고 불린다. 염기를 구성하는 질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전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그 때문에 한 쌍의 염기에 있는 질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다른 쌍의 염기의 수소 원자를 끌어당겨 그 전자를 공유하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 결합이지만 그 결합력은 약한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쉽게 끊어지게 된다. 수소 결합이 끊어진 DNA 사슬에는 다른 단백질이 결합 DNA를 복제한다. 이와 같이 체내의 수소 결합으로 역할도 담당하는 산소, 탄소에 대해 세 번째로 체내의 존재도가 큰 원소이기도 하다. 아시다시피 우리들 생물에게는 항상성 유지 기능이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다. 이것은 항상 건강이 유지되도록 해주고 원래의 정상 신체로 되돌아가게 하는 작용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병에 걸려도 원래대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이 나아도 원래의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 병이 낫는다고 하는 현상은 유전자학적으로는 DNA가 복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리고 DNA의 복구에는 수소 결합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세계에서는 병이 낫기 쉽다라는 사실이 결국 체내 환경을 항상 수소가 풍부한 환경으로 해두면 DNA의 복구가 일어나기 쉽다. 병이 낫기 쉽다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들을 기존의 물이라고 하면 수소수는 분명 새로운 물이다. 물론 세계의 기적의 물들도 과거부터 있었지만 우리는 그러한 물들에 대한 수소와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방금 읽었던 두 번째에 DNA 복구에는 수소 결합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세계에서는 병이 낫기 쉽다라는 사실이 결국 체내 환경을 항상 수소가 풍부한 환경으로 해두면 DNA의 복구가 일어나기 쉽다, 병이 낫기 쉽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DNA 복구에는 수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뽑은 부분은 사실은 이게 항상성 유지 기능 부분이에요. 102페이지 아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인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죠. 항상성 유지 기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수소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빨간 줄 쳐 놓으시고 북마크 해 놓으셔서 그 요즘에 그 고객님들 관리할 때 이런 책에 있는 문구 이런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수소서 드시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어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사장님 아니면 고객님 한번 얘기하는 것보다는 고객님 이 책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고객님 그 어떤 분이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라고 누구의 말을 인용하면은 그걸 더 귀담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책 속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을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거기에 우리 휴대폰으로 왜 빨간 줄 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 중요한 부분은 빨간 줄 치셔서 오늘 책을 봤더니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해가지고 정보 보내주시는 것도 안부차 연락드리면서 같이 첨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부분 이제 읽을게요. 이게 글이 좀 길기 때문에 저는 북모닝을 1시간 이내에 네, 끝내드릴 생각인데 유명한 약수는 가능한 현장에서 마셔라. 이 부분 우리 현지 사장님 나오셔서 제가 읽는 시작점 알려드릴게요. 네. 이 분명부터 읽어주시죠. 네 번째 문단부터 읽을게요. 분명 우리나라에도 기적의 물, 마법의 물이라 불리는 병을 고치는 물이 나오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생각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믿을 수 없다라는 반론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약수 정체를 파악해 보면 유명한 물들이 병을 고치는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은 만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물일 것이다. 강력한 환원작용을 가진 물은 수소를 풍부하게 포함한 물이고, 환원이란 단어 자체가 원래 수소의 작용에 대해 붙여진 말이다.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많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다고 생각된다. 땡땡 약수를 마셨는데 땡땡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재빨리 그러한 약수를 구하여 여러 경로로 수송하여 마셔보면 이렇다 할 효과는 얻을 수 없다는 것에 저자도 공감한다. 왜냐하면 얘기했듯이 명수의 정체는 수명이 없는 수소이기 때문이다.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초단위로 밖에 존재할 수 없는 원자 수소는 물론 분단위로 존재할 수 있는 분자 수소라고 해도 운송으로 도착한 시점에서 이미 수소의 존재는 보증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지에서 전해지는 물을 마시고 병이 낫다, 아니 낫지 않았다라는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 약수에 대한 실태이다. 진짜 약수는 항상 수소가 풍부한 수로서 어떻게 자신의 손으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게다가 그것은 가장 확실하고 비용 면에서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저렴하다. 왜냐하면 수소 중에도 특히 환원작용이 강한 것은 활성수소이다. 일본의 이와나미 이화사전에서 활성수소란 수소는 원자 상태가 되면 강력한 환원작용을 보인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즉 활성수소란 원자수소를 가리키지만 이 원자수소는 반감기가 무려 0.3초밖에 안 되는 수명이 극히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명이 극히 짧은 원자수소가 아니라 분자수소를 풍부하게 포함한 물을 마시면 된다. 활성수소는 초단위로 사라져 버리지만 분자수소는 적어도 분단위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들의 체내에는 수소분해 효소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저는 이게 그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 104쪽 밑에 어
환원이란 단어 자체가 원래 수소의 작용에 대해 붙여진 말이다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결론 수소가 먼저인 만큼 얘기할 게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현지 사장님이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은 환원이란 단어 자체가 원래 수소의 작용에 대해 붙여진 말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한번 찝어드리는 부분은 여기 105페이지 현지 사장님 읽어주신 마지막 부분에 활성수소랑 원자수소랑 분자수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원자수소는 0.3초밖에 안 되면서 소멸된다고 하지만 분자수소는 마시게 되면은 유지가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활성수소는 초 단위로 사라져 버리지만 분자수소는 적어도 분 단위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체내에는 수소 분해 효소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써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물은 분자수소겠죠? 네, 이렇게 뭐 따지고 들어가면 되게 어렵긴 한데 그래도 네, 원자수소는 금방금방 없어진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서연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다음 부분 읽어주시면 돼요. 백 106쪽에 여섯 번째 위에서 아래에서 여섯 번째. 우선 현재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은 수소 결핍수로 이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량은 약 2.45 ppb 정도이다. 이것은 1000톤의 물 속에 수소가스로 2.4g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풍부한 수소수는 물속에 포함하고 있는 수소량이 평균 1.0에서 1.65 mg이다. 이것은 물 1톤 속에 수소가스로서 1.0에서 1.65g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1000톤 속에는 1000g 이상의 수소가스가 포함되어 있다. 즉 수소 결핍수와 풍부한 수소수는 물속의 수소량이 최대 약 70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수돗물에는 용존 수소량이 약 0.03 ppm, 수소를 물에 직접 주입하는 파우치형 수소 제품은 약 1.5 ppm, 그리고 액티브 바이오 정수기에서는 약 1.2 ppm으로 측정이 되었다. 저는 이 마지막에 수돗물이랑 이제 파우치형 수 제품이랑 액티브 바이오 정수기 이게 세 가지 비교해서 수소량이 좀 비교가 된다라는 것을 수치로 이제 해준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 뽑았어요. 수소량이 이제 수돗물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부분, 파우치 형태로 된 뒷부분에도 나오거든요. 이 파우치로 담겨진 수소수를 마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 한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1년만 지나도 다른 사람이 된다. 이건 제목 그대로예요. 그래서 1년만 지나도 시시각각 우리 몸이 변한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혼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 수소수를 마셔보면 안다. 이 부분 뒤에 누구 계시죠? 정훈 사장님? 네, 나오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기니까 네네네. 여기부터. 이것도 역시 110페이지 아래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이것도 역시 신진대사의 작용이 있었던 것이다. 부분부터. 이것도 역시 신진대사의 작용에 있었던 것이다. 오해를 들여안고 논하자면 일본 중에 더욱이 세계 중에 단순한 위궤양 혹은 십이궤양 등의 증상은 대충 2, 3개월 후에는 모습을 감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고 말하는 것도 위나 장의 점액 내피세포는 2, 3일이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저 2번, 한 달에 최저 10번은 새롭게 바뀐다는 말이다. 이러면 오히려 궤양이 없어지지 않는 쪽이 이상한 것이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시험해 보라고 한다. 이러한 환자들은 병고에 시달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이 15년에 걸친 고통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내 청춘을 돌려다오만 외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면 수소수를 얼마만큼이야 오래 마셔야 치유가 되는 것인지는 질병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3에서 6개월 정도를 말하고 있다. 앞글에 있던 인간은 반년 지나면 완전 딴 사람이 된다라는 후쿠오카 교수의 주장과 같은 논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수소를 발생하는 정수기를 이용하여 최저 6개월간 풍부한 수소수를 계속 마시면 대체로 장기의 세포는 새롭게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기의 이상이라도 반년 후에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저는 여기 수소수를 얼마만큼이나 오래 마셔야 되는지, 3에서 6개월 정도를 마셔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 찝었어요. 요것도 밑줄 짝. 예. 수소수를 얼마만큼 마셔야 되나요? 물어보면 평균 3에서 6개월입니다. 그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우리 세포 생성 주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에 따라서 수소수를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 위궤양 이런 거 낫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3에서 6개월을 드셔야 된다라고 해서 요거 인용구 보여주시면서 판매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 3개월, 최장 6개월, 그 다음에 건강 유지 차원으로 매달 오토십으로 드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도 좀 반응이 더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반년 지나면 딴 사람이 된다. 이거는 정말 아까도 이제 제가 스폰서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40대가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장기의 기능들도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호르몬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아줌마가 아니야라고 부인했다가 갑자기 아줌마로 인정을 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안 먹어도 살찌고요. 다이어트를 해도 안 빠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특히 건강이 안 좋아지면 살이 찔 수밖에 없거든요. 순환작용, 대사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미리 건강 차원으로 드셔주셔서 우리 항산화 기능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나오죠. 항상성 유지 기능. 요거 이제 읽어보시면 알 건데 아랫부분 보시면 우리들은 입으로 섭취한 음식물을 폐에서 취한 산소를 태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 폐에서 취한 산소의 약 20%가 활성산소로 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전문가스럽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2%가 활성산소로 생깁니다. 이게 나쁜 산소예요. 수소수를 한 팩 드셔주시면 이게 없어지겠죠? 라고 해서 이제 상담하시거나 고객님 만나면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의사는 바로 당신이다. 사실 예전에도 그랬고 우리 건강식품 판매하시다 보면 이거 나 먹고 있는 약이 있는데 이거 먹는다고 이거 약 끊어야 돼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네, 그 약 중단하시고 우리 거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그분이 병이 악화되시면 말하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지실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품하시는 분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진짜 이 말대로예요. 고객님 몸은 고객님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드시다 보면은 반응을 제일 잘 아실 거고 컨디션을 제일 잘 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담당이랑 상의를 하셔서 줄이시는 방법을 택하셔도 되고 진짜 고객님 스스로 이 실험을 하신다고 먹던 약 중단하시고 드시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스스로 내가 한번 이거 안 먹어볼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거를 중단하시고 약 중단하시고 이거 드세요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수소수와 루테인을 드시는데 다른 타사의 건강제품을 같이 드신다는 분.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약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을 내가 뭐 유땡땡도 먹고 있고 암땡땡도 먹고 있어. 이거 같이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급적이면 동일한 제품, 저희 회사 제품 하나만 좀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같은 건강식품이니까 다 좋은데 작용하는 거 아니야?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객님, 사과와 배가 같은 과일이기도 하고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과일인데 두 개 같이 먹으면 탈은 안 나요. 근데 효과도 안 나요. 예, 그래서 따로따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도 이왕 돈 주고 사서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이시면 효과를 제대로 보시게 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저희 제품만 일단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주시면 되죠. 그러면 아 그러네 사과랑 배랑 같이 먹으면 맛있기는 한데 탈은 안 나는데 두 개의 영양소가 부딪히면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장 끝났어요. 5장. 네 6장 갈게요. 어, 6장부터는 질병에 대한 효과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그 누구까지 하셨죠? 하셨어요? 나오셔서 네. 그 21세기 수소수가 주목받는 이유. 요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재 수소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 수소수라고 이름 붙인 알루미늄 파우치형 팩, 그리고 캔으로 된 수소를 일본의 어느 편의점과 드럭스토어에서 볼 수 있고 판매가 폭주하여 주로 직접 주문 배달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항산화 관련 서플리먼트들이 주목받아 왔지만 수소라고 하는 원소 그 자체가 건강 효과의 기대를 모은다는 것은 참 드문 일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이 많은 질병의 원인으로서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으로서 활성산소의 피해가 문제시되었다.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오늘날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수소이다. 이미 설명에서 알고 있듯이 수소는 화학기호로 H 화학기호 1번으로 가장 처음에 오는 원소로 상온에서 무미무치의 기체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들이 평소 생활하는 데는 거의 관계가 없는 물질일지도 모른다. 그런 수소가 건강상의 이유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뭐라 해도 산소와 결합하기 쉽다는 성질 때문이다. 물은 화학기호로 H2O,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한 활성산소도 수소와 결합하면 H2O가 되고 극히 안전하고 무해한 물질로 바뀐다. 24시간 생성되면서 항상 위험인자로 체내에 존재하는 활성산소, 수소는 이 활성산소를 순간적으로 물로 바꿔버린다. 이 단순 명쾌한 수단으로 암과 동맥경화 등과 같은 생활습관, 질병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쁜 일도 없을 것이다. 원래 수소는 안전한 물질이다. 그것이 산소와 결합하여 물이 되기 때문에 의약품과 같은 부작용이나 과용에 대한 걱정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의 건강 효과와 생활관습병의 치료로서의 활용을 위해 많은 실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저는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활성산소인데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것이 수소이고, 그리고 수소가 활성산소를 만나면 물로 바뀌다 보니까는 인체에는 무해한 물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잘하셨어요. 네, 여기 앞부분에 수소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이 부분은 이 책이 2009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염두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현재는 지금이 아니라 2009년도라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으로서 활성산소가 나왔는데 이게 수소랑 만나면 뭘로 변한다고요? 네, 맞아요. 물.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물 먹었으니까는 소변 마려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설명 잘 해주시면 되죠. 나쁜 산소가 수소를 만나서 물로 변해서 소변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세계 기적의 물의 공통점. 이거는 우리가 PPT에서도 봤죠. 독일의 노르데나우의 물, 프랑스 루르드, 멕시코 트라쿠테, 그리고 뭐 일본에도 있고 이런 이쪽은 전부 다 그 아시는 바와 같아요. 수소가 들어 있다. 대신에 우리 수소수보다는 그 용존율이 적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우리 몸도 수소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도 제목 그대로예요. 그래서 각자 꼭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셔서 120페이지 아랫부분 수소가 활성산소 제거한다는 부분을 우리 사장님,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해요. 맞아요. 소정 사장님. 그 어디지? 일본 갔을 때 작년에 하얀색 드레스 입으셨죠? 그 거기에서 검정색 드레스였나? 어깨 파진? 네, 너무 예뻤었거든요. 그 배에서 맞죠? 크루즈에서 그 아직도 생각나요. 네, 이거 수소가 활성 제거 이 부분에서 그러면 수소가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조금 까다로운 이야기지만 수소가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수소가 활성산소와 결합할 때 활성산소에게 전자를 주는 것이다. 제거한다고 해도 산소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소와 결합해서 물이 된다는 말이다. 간단한 화학식으로 H2 플러스 2분의 1 O2는 H2O. 산소는 물 분자 안에서 계속 존재한다. 단 활성산소라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이다. 산소는 활성산소로 있어도 아니어도 수소와 결합하여 물이 된다. 하지만 활성인 상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층 더 수소와 결합하기 쉬워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의 수소 상태는 수소 원자인 편인 결합하기 쉽지만 자연계 안에서 수소가 원자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는 특히 드물고 거의 수소 원자가 2개씩 결합한 수소 분자 상태로 되어 있다. 하지만 불안정한 활성산소에게는 수소가 분자 상태라도 쉽게 결합하여 물이 된다고 한다. 산소는 활성산소로 있어도 아니어도 수소와 결합하여 물이 된다. 하지만 활성인 상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한층 더 수소와 결합하기 쉬워진다고 말할 수 있다. 네, 우리 소정 사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기억하실 부분. 자, 산소는 활성산소로 있어도 아니어도 수소와 결합하여 물이 된다. 하지만 활성인 상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한층 더 수소와 결합하기 쉬워진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내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으면 저희 수소수를 먹으면 그만큼 소변이 더 자주 마렵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물로 돼서 배출이 되니까. 근데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굉장히 안 좋아져요. 더 이 몸이 붓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늘려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을 전달을 하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 아프신 데가 있는지 드시는 약이 있는지를 항상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호전 반응도 세게 안 올 수 있고 미리 대비책을 또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하시고 질의응답을 하시고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각자 읽어보시면 돼요. 활성산소와 결합한 수소가 원자인가 분자인가에 대해서는 과학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저자께서 이제 해놓으신 거고,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소는 가장 효과가 뛰어난 항산화 물질이다. 이것도 제목 그대로입니다. 풀이에서 글로 이제 적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수소는 가장 뛰어난 항산화 물질. 다른 과일 아무리 항산화 효과가 큰 걸 뭐 드신다고 해도 수소만큼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수소는 또 어떤 게 가장 좋다? 네, 물에 용해된 것이 가장 좋다. 세계 각지의 기적의 물도 그 물 안에 수소가 녹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몸을 담그거나 이렇게 접촉하신 분들이 질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처럼 수소는 물에 용해된 것이 가장 몸에 좋다라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다라고 해서 여기 부분에 이제 아랫부분에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요. 각자 읽어보시고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뇌에는 혈액 뇌관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약물과 같이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은 물질은 여기에서 차단되지만 물은 예외이다. 물에 녹은 물질을 뇌로 운반할 수 있는 것에 따라 뇌세포 내로 흡수된다. 따라서 수소를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하는 데는 그리고 활성산소와 접촉하여 이것을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물에 녹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나와 있죠. 저희 예전에 한번 논문 이거 얘기해 주신 박사님께서 뇌관문 통과한다는 얘기 들으신 적 기억나시죠? 네, 그 부분이 이 부분인데 물이 통과를 한대요. 물이 통과를 하는데 그냥 물이 통과하는 것보다는 수소가 담긴 물을 먹으면 수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뇌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뇌관문 얘기할 때 술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술 취하면 그 숙취가 다음날 있잖아요. 근데 유독 이 수소술을 먹으면 갈증 해소가 빠르고 숙취 해소가 빨라요. 뭐 어떤 그 비싼 해장국을 먹는 것보다 더.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뇌관문을 통과하니까. 그래서 빠르게 작용을 해주니까. 왜냐하면 이 알코올 자체가 몸 안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소가 해소를 시켜주는데 수치라고 하면 뇌가 피곤한 건데 그거를 얘가 해소를 시켜주는구나. 그러니까 음주 많이 하시는 우리 아버님들께 권하면 굉장히 좋겠죠. 아버님 술 한잔 하시고 해장으로 2팩 정도 드시면 어떠십니까? 해서 권유해 드린다던가 아니면 우리 어머님 스트레스 받을 때 가슴 치지 마시고 요거 1팩 드셔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권유해 드리면 스트레스 받아도 활성산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과식을 해도 활성산소 아유 겁나게 말 나올 뻔했다. 활성산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식한 것 같아. 보통에 이제 사람들이 가스병수 먹을까, 막 활명수 먹을까, 막 이렇게 소화제를 찾는데 그 대신에 우리 수소수 1팩 딱 입가심으로 시원하게 드셔주시면 더 좋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어때요? 더 좋다고 하죠? 수소가. 그래서 우리 딸은 항상 제가 한 박스를 이제 집에다 딱 갖다 놓으면 거기서 반은 꺼내서 냉장고에 다 넣어놔요. 그래서 자기만 먹는다. 근데 저는 찬 게 싫어서 이제 그냥 실온 상태를 먹긴 하는데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특히 술 드시고 나서 몸 뜨끈뜨끈해졌을 때 시원하게 1팩 요즘 같은 날 드시면 굉장히 속이 시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드셔보시게끔 권유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만약에 어머님이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물톡스 하려고 이거 먹고 있어. 아버님 술 드시나요? 그럼 아버님 술 드실 때 하나씩 드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근살근 얘기해 보시면 또 더 많이 또 재구매가 들어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소는 몸 전체 세포를 정화한다. 이 부분도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에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몸 안에 그냥 정화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나쁜 산소 빼주니까. 그래서 씻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 보시면 암세포는 활성산소가 유전자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부분은 이제 암세포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중요한 부분을 보시면은 126페이지에 암세포는 그 파란 글씨 아랫부분에 암세포는 전에도 말했지만 유전자가 상처를 입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세포는 신진대사를 반복하여 늙은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이를 대신하게 되지만 새로운 세포는 늙은 세포의 유전자 정보를 복제하게 된다. 만약 유전자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까지 복제해 버린다. 그리고 반복하자면 그 다음 페이지 127페이지 중간에 단 한 개의 암세포가 건강진단에서 발견되는 크기가 되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건강검진에서 깨끗하게 나 정상이야 나와도 암세포가 생겼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소수를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저자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10년간의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어떠한 그 촬영 도구에 의해서 발견이 된다. 이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항암 치료가 들어가고 뭐 돈대로 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얘기를 해 주시면서 미리미리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런 거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예시 부분이고 뭐 이러이러한 설명이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129페이지 가볼게요. 여기도 동맥경화나 고혈압도 활성산소가 문제이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각 질병이 전부 다 활성산소랑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혈관의 트러블에 의한 질병이라고 하죠. 이 동맥경화나 고혈압이 혈액과 혈관의 트러블에 의한 질병이다. 활성산소는 그 원인 중 하나이고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모든 세포는 항상 내부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그 영향을 받고 있다. 혈액과 혈관 세포도 예외는 아니다. 예, 이래서 이 활성산소가 굉장히 이 몸에 해를 많이 끼친다는 부분들을 계속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항산화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내추럴리 플러스는 대표적인 특징이 항산화 효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에 가보면은 당뇨병에 대해서도 나와요. 131페이지입니다. 자, 당뇨병에도 활성산소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하죠. 당뇨병과 활성산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생활습관 질병의 하나인 2형 당뇨병도 자기 면역 질환인 1종 당뇨병도 그 발병에는 활성산소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미 당뇨병의 효과 보신 사례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랑 같이 이 부분도 같이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더욱더 사업적으로 효과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2페이지 아래 단락 볼게요. 자, 당뇨병의 합병증 역시 활성산소 때문에 악화되어 가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기술한 동맥경화증도 그렇고 백내장과 각막증 역시 마찬가지다. 괴사나 신경증도 산화되어 변질된 혈액의 악화가 원인을 초래한다. 수소수로 혈액세포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산화를 막는다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당뇨병은 그 자체의 악화도 합병증의 악화도 수소수에 의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전부 다 활성산소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 중증 질병들이. 그리고 133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피부에 대해 나오죠. 피부 노화를 늦추고 기미와 주름도 예방을 한대요. 먹음으로써, 수소수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보통 뿌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뿌리는 것보다 이 먹었을 때 왜 수소수를 마셨을 때 피부에 좋은지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탈모 백내장도 다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34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피부의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수소수는 마셔서 체내로 흡수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흡수된 수소는 물과 함께 순식간에 몸 전체를 돌아 피부 세포까지 도달한다. 특히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피부 표면 밑에 세포의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세포막의 지질이 과산화 지질로 바뀌는 것을 막아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 피부는 표면적인 케어도 중요하지만 내부로부터의 케어도 중요하다. 수소수에 의한 피부세포의 활성산소 제거는 장기적인 노화 방지에 아주 뛰어난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 자, 마심으로써도 피부 관리가 된대요. 와, 대단하다, 진짜. 그쵸? 저는 수소수가 대단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 읽으면서 와, 이거 되게 연발했거든요, 진짜. 아, 진짜 이렇구나. 아니, 어떻게 먹음으로써 이렇게까지 피부 관리까지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 왜 다 STP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읽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들 다 인용을 하시고 사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PPT로 만들까 했어요. PPT로 만들어서 띄워서 할까라고 했는데 하다가 멈췄어요. 너무 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크만 해왔는데 사실 제가 5장에서 8장을 거짓말 안 하고 5번을 읽었거든요. 5번을 읽고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정말 기억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사업에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읽어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더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약해져가는 항산화력을 수소수로 서포트하는 135페이지 여기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항산화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40대 이후 나왔죠. 40대 이후 네. 혹은 젊어도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선성적으로 항산화 능력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항산화력을 높여 활성산소의 피해를 막을 방법을 생각하는 편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 항산화 작용이 높은 수소, 그것을 물에 녹인 수소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다양한 질병 예방 및 개선에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수소수를 통한 각종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하여 설명을 한 것이다. 네, 그 앞에서 활성산소와 질병의 연관성을 얘기했죠. 그리고 40대 이후 여기서도 말하네요. 40대 이후에 굉장히 안 좋아진다. 되게 취약해져요, 사실은. 그리고 몸이 제가 이제 40대 중반을 이제 넘어서면서 느끼는 게 몸이 굉장히 차가워져요.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술도 많이 안 먹기도 하지만 그 잘 때 다리에 쥐도 많이 나요. 다리 붓기도 많이 생기고 이 기능들이 점점 많이 떨어지는 게 진짜 40대 39세에서 여러분 40대로 딱 넘어가잖아요. 그거 확 달라요. 근데 44세에서 45세, 46세랑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성분들이 이거는 임신 출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우리 사장님들 지금 한창 생기발랄 하시잖아요. 이때부터 정말 건강식품 먹으셔서 활성산소 깨끗하게 몸 관리하셔야 나중에 안 아프실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내추럴을 만났다면 너무너무 날씬하게 있을까요? 네, 애 낳고 살이 안 빠져서 산후조리 할 때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붓기 많이 빠졌을 거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SNS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 전사에 있을 때 또 이제 가끔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했었는데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요. 원래 이제 제가 아기 큰아이 낳으면서부터 이제 아기 육아 막 올렸던 카카오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거는 카카오 스토리 막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제가 이거 시작을 한 거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다른 타사 네트워커였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수소수를 올리고 하니까 저한테 쪽지를 보내신 거예요. 여성분이신데 자기 지금 인셀 그걸 하신대요. 근데 그 이전에 있던 회사에서 인셀덤 옮기시기 전에 말했네. 네. 하여튼 이거 옮기시기 전에 내추럴이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전사에 있었을 때였고. 그래서 내추럴이를 알아봤었고 제품을 먹어보셨는데 너무 좋았다. 근데 이제 어떤 팀이나 뭐 여러 가지 보시잖아요. 네트워크 하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인땡땡으로 가셔서 열심히 사람들 사진을 올리시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건강식품 하시고 화장품 바르시는데 얼굴이 10년 전하고 똑같으세요. 뭐 이렇게 나아진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수소수 너무 좋다. 뭐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좋으시니까 다시 한번 드셔보셔라 권유는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나갔던 이런 부분이었고 정말 우리가 SNS에서 홍보가 많이 됐었더라면 그분들을 담을 그릇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그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하셔서 담아내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 끝났어요. 자, 이제 7장 넘어갈게요. 7장은요, 우리가 그 세계의 기적의 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뭐 독일의
뭐 독일의 노르데나 물은 왜 이렇게 유명해졌나 이런 이제 일화를 써 놓으신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프랑스의 그 물도 얘기하시고 했는데 공통점은 그거예요. 다 수소가 함유되어 있었다. 근데 그 수소가 그 물에는 녹아져 있지만 그 물을 떠서 집에 가져가면 효과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같이 읽을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 각자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 한 번씩은 쭉 읽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은 사실 152페이지 여기 이제 아니다. 요거 아니다. 네. 체크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수소를 풍부하게 가진 물들이 다 기적의 물이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8장 수소수 구입에 대하여 전 이 제목 보고 이거 읽을 필요 있어? 나한테 사면 되지 그냥 그 생각했거든요. 이 책 읽으신 분 수소수 구입은 그냥 내추럴이 플러스 검색해서 사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했는데 이제 수소수를 만드는 이런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뭐 파우치 저희는 이제 파우치로 나오지만 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2009년도에 지어진 책이다 보니까 수소수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서 먹는지 뭐 정수기도 있었다고 하나 봐요. 여기서 알카리 이온수는 수소수를 제공하지 못하고 수소수를 만드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16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성수소 발생 정수기 뭐 이런 것도 있었나 봐요. 최근에 개발. 여기도 최근은 2009년이겠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발명이 돼가지고 그렇게 수소수를 몸에 좋은 수소수를 정수로 해서 만들어 먹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보시면 스틱을 이용해서 마그네슘 알카리성 금속으로 된 스틱을 담가 놓고 이걸 냉장고에 넣어서 담가 놓으면 수소가 나온대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시면은 166페이지 요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중간 부분이에요. 수소는 물을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잘 녹으므로 냉장고에 넣어두면 수소가 가득 스며들 것이다. 약 2시간 정도가 되면 상당량의 수소가 물에 녹아 들어간다. 하지만 시간을 더 들이면 수소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약 하루를 놔둔 후에 마시는 편이 이상적이다. 이거는 마그네슘 그 스틱을 담갔을 때의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소가 물의 온도가 낮으면 더 활성화된다는 거를 또 예시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건 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아래에서 이제 2번째 단락줄 보시면 언제나 마시고 싶을 때 마시더라도 상관없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취침 전에는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마셔주는 것을 권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하루 권장량 해서 이제 1리터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몸에 이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몸 밖으로 수분 배출이 잘 안 되신 몸이 붓잖아요. 그런 분들이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면 소변 마려워요. 왜냐하면 누워 있으면서 이 몸속에 정체되어 있던 아랫부분에 정체되어 있던 이 수분들이 이제 약간 그런 소변 마려운 것처럼 증상이 나타나서 누워 있다가 자다가 화장실 가요 이런 분들이 약간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취침 전에 이 수소수를 드시고 주무시라고 이제 말씀을 하지만 그래도 1시간 전에 미리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미리 드시고 주무시게끔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자다 깨서 화장실 가는 거 되게 귀찮거든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더 귀찮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화장실 가시고 주무시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권유를 해드리는 게 좋고 그리고 수소수가 저녁에 먹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제 경험상 수소수도 좋은데 루테인을 같이 먹고 잤을 때가 아침이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눈이 라섹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너무 눈이 침침해지는데 이게 노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노안인데 루테인을 먹어서 노안이 나아졌다는 것보다는 이 피로감이 훨씬 줄어든 경험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이 잠을 못 자잖아요. 제가 수면을 좀 잘 못하는데 잠을 못 자면 눈도 침침해져요. 아시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딱 컨디션이 달라요. 눈앞이 뿌옇고 왜 이렇게 재밌어요, 두 분?
무슨 얘기 하셨어요? 네. 그래서 눈앞이 뽀얗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는 눈 기능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육체적인 피로감 있으시고 평상시에 또 피로감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수소수 드실 때 루테인 꼭 같이 드시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 노안으로 가까이 가시는 50대 분들한테도 꼭 필요하고, 그래서 눈 건강뿐 아니라 이 피로나 어떤 에너지가 좀 딸리시는 분들은 루테인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루테인 꼭 드셔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7페이지 보시면 수소를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원래 수소는 알루미늄 네, 파우치캔, 알루미늄 재질의 파우치캔으로 사정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우리 제품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70페이지 보시면 수소수는 유해하지 않다.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여기도 수소는 산소와 다르게 대량으로 섭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몸 전체를 거쳐 도달하고 그래도 남은 수소는 내쉬는 숨에 배출된다. 수소수를 마시면 숨을 내쉴 때 수소 농도가 일단 올라가고 장시간에 걸쳐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한다. 내쉬는 숨에 포함된 수소의 양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간단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수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수소수는 몸에 유효하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고 대량으로 섭취해도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소수 제품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의 농도라고 나와 있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수소는 물에 녹인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책에 보시면 뭐 예전에 뭐 정수로도 만들고 캡슐로도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수소가. 그런데 물에 녹인 게 가장 좋다. 이유는 또 하나 있잖아요. 내과문 통과하니까. 그래서 물에 녹인 수소, 즉 이즈미오다. 네, 이즈미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언제 수소수를 마셔야 할까? 이 부분. 맛은 그냥 보통 물 맛이다. 근데 저는 가끔 이 수소수를 먹잖아요. 이즈미를 먹으면 여기 어디 식도라고 하나요?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간질간질해요. 안 그러세요? 저 간질간질해서 막 이래요. 근데 신기하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간질간질하지? 막 그랬는데 겉에가 아니라 이 안에가 간질간질? 약간 물 내려 우리 시원한 음료수 이렇게 먹으면 탁 내려가는 그 기분 있잖아요. 그런 기분하고 비슷하게 간질간질간질 이런 게 좀 있어서 제가 뭐 왜 그런가? 하여튼 그렇긴 하는데 저만 그런가 봐요.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면은 안 그렇대요. 저만 그렇고.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는 여기 책에도 이제 나오지만 뭐 꽃에도 좋고 애완동물한테도 좋고 막 나오거든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진짜 이 이즈미요 요거 뚜껑 한번 딱 따면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자다가도 뛰어내려와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그릇에 주는 것보다 손바닥에 주면은 그렇게 잘 먹어요. 근데 얘가 잠 깨우는 방법이 그래서 이즈미오 따면 돼요. 얘는. 그래서 고양이가 그렇게 이 물을 좋아하나 했는데 제 지인분도 자기 집 고양이한테 이즈미오를 줘봤거든요. 근데 진짜 잘 먹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애완견한테 되게 좋다고, 동물한테 좋다고 나와 있는데 진짜 그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이즈미오 조금 따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어갈게요. 172페이지에 또 수소수를 휴대해서 틈틈이 마신다. 뭐 산에 갈 때 특히 좋더라고요. 갈증 날 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음주 후에 그리고 과식 후에 잠자기 전에 정말 이거 항상 가방에 비치되어야 되는 필수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내내 수소수를 마신다. 아까 뭐 평상시 뭐 3개월에서 6개월 얘기는 했지만 1년 내내 수소수를 마시는 게 더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네요. 174페이지에 애완동물에도 좋다. 그리고 꽃들도 좋다.
식물에도 좋다.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마셔야 한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아닌 건강 수명을 늘려라. 이런 부분들 꼭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178페이지에 수소수로 젊음과 피부 미용의 효과를 기대한다.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다음 부분의 마지막으로 항산화 작용과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항산화 물질의 메커니즘에는 수소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맨 아랫부분이에요. 180페이지 맨 아랫부분.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기대한다면 항산화 식품을 먹거나 항산화 서플리먼트를 섭취하는 방법과 수소를 녹인 수소수를 마시는 방법도 있다. 오히려 항산화 식품보다는 수소 쪽이 직접적으로 활성산소와 결합하기 쉬워 효과도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수소를 포함한 수소수는 누구라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나요? 이거 비용도 별로 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여기는 그 기계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습관,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는 의약품 개발에서 수소라는 물질이 의학 연구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그 강력한 항산화 작용 때문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8장까지. 자, 여기까지 정말 기억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사업회 하실 때 고객님 상담하러 가거나 고객님 직접 만나러 미팅 가시면 할 얘기 없잖아. 그러면 이런 부분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 이게 나왔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면 안 들어주실 분 없어요. 가르치는 그런 거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 간단하게 우리 퀴즈 나가서 선물 받으실 분 뽑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OX로 할까 정답을 맞히는 걸로 할까 하다가 그냥 섞었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선물은 뭐냐면 고르시면 돼요. 다음 달 필독서 5월 또는 메가커피 쿠폰 또는 스타벅스 쿠폰 원하시는 걸로 제가 한 분에게만 드릴게요. 자, 그래서 5장부터 이제 제가 무작위로 질문을 할 건데 맞추시면 돼요. 이거는 OX가 아니다. 손 들고 대답하셔야 돼요. 제일 빨리 드시는 분. 자, 이것은 항상 건강이 유지되도록 해주고 원래 정상 신체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작용을 가리킨다. 오, 명구 사장님 손 들고 있었어. 네. 항상성 유지 기능. 네, 맞았습니다. 나오실래요? 여기 맞추신 분들만 나와서 또 하실 거예요, 정답. 여기 다 하시면은 누가 1위 될지 몰라. 자, 다음 문제. 이것도 손 들고 대답하셔야 돼요. 24시간 생성되면서 항상 위험인자로 체내에 존재하는 활성산소. 수소는 이 활성산소를 순간적으로 뭘로 바꾼다? 지혜물. 그래. 지혜물. 네, 잠깐 보시고요. 네. 자, 이것도 손 들고 먼저 대답하지 말고 손 들고. 네. 자, 여기는 위험할 것 같은 물질은 차단되고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네. 맞았습니다. 나오세요. 자, 세 분. 세 분끼리만 해볼까요, 이제? 하나 더, 한 분 더 하실까? 저 한 분 더 뽑을게요, 그러면. 이거 너무 쉬운데? 손 빨리 드는 사람이 유리하겠다. 항산화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제일 먼저 들었어. 네. 맞아요, 나오세요.
너무 쉬워. 너무 쉬우니까 손 빨리 드는 사람이 유리해요. 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수소는 어떤 상태로 섭취해야 가장 좋다? 최원 사장님. 물에 섭취해요. 맞았습니다. 네. 물. 물에 섭취해야 가장 빠르다. 네네네. 자, 이제 세 분 중에 한 분이 대답하세요. 다음 질문에. 볼래까요? 잠깐만요. 이건 OX예요, OX. 자, 읽어본 부분에서 O라고 생각하면은 동그라미 아니면은 X 손으로 표시해 주세요. 이 세 분만. 자, 수소는 산소와 다르게 대량으로 섭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몸 전체를 거쳐 도달하고 그래도 남은 수소는 내쉬는 숨에 배출된다. 수소수를 마시면 숨을 내쉴 때 수소 농도가 일단 내려가고 장시간에 걸쳐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한다. O, X. X 정답. 네, 여기서 남은 수소는 수소 농도가 일단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가요. 네, 그래서 두 분은 들어가시면 되고, 네, 두 분 운 좋게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뽑아야 되니까 다시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가까이 오세요. 읽고 오신 거죠, 두 분 다? 방금 읽은 거예요? 와, 대박이다. 아까 우리 그 수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금방 없어지는 어떤 수소가 아니라 어떤 수소를 모아야 된다? 네, 일단 다시 넘어갈게요. 두 분 중에. 기억하셨네요? 이번에 손 먼저 드셔야 돼요. 자. 단 한 개의 암세포가 건강진단에서 발견되는 크기가 되기까지 몇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채연 선 10년. 정답. 축하드려요. 네. 우리 채연 사장님께는 아까 어떤 걸로 드릴까요? 맛있는 거? 스타벅스? 마시는 거. 스타벅스나 메가나 웨머드나 세 개 중에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이따가 개인적으로. 네. 자, 우리 명부 사장님도 커피 쿠폰 하나 드릴게요. 네. 해서 오늘 복모님 사실은 이 OX 퀴즈를 더 많이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줄였어요. 그래서 최종 우리 1위는 일명 다인 골든벨 네, 수소수 골든벨은 채은 사장님께서 되셨고요. 자, 오늘 짚어드린 부분 다시 한번 체크되셨으면 꼭 읽어보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복모닝 마치겠습니다. 네, 성공하는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굿모닝 해주신 이주희 엠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이번에 그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는 이거 제 책입니다. 이제는 수호 시대. 그 마지막에 그 당첨되신 이채은 엠피님 축하드립니다. 암이 발생하려면은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왜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STP를 계속 듣잖아요. 들었을 때도 괜찮았는데, 야, 이 책을 보니까 이 고객이랑 대화할 때, 아, 이럴 때 어떡하지? 아, 이런 부분 어떻게 풀어줄까? 했었던 부분이 이 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야, 이 책을 왜 내가 지금 읽었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좀 더 몰입이 된다. 다시 몰입이 나왔네요. 좀 더 이 책에 집중이 된다. 할 말이 더 많이 생긴다. 거기한테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다. 라는 부분이 이제는 소도 시대 이 책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부모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